자, 화왕가 이익이 쓴 거고요. 일단은 요거는 갈래부터 보면은 갈래는 한시입니다. 한시가 뭐예요? 한시는 한자로 쓴 시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자로 써져 있다. 나중에 국어 국문과 가면은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국문과를 가면은 한자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보통 한자 선생님들이 한문어학과보다 국문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문어학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하여튼. 자, 그래서 한시고요. 그리고 이제 성격으로는 이제 예찬적이고요. 왜냐면 여기 나오는 설총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칭찬을 해줘. 그래서 예찬적이고, 그리고 교훈적이고요. 그리고 우화적이다. 여기서 이제 우화가 나와. 그래서 우화적이에요. 알겠죠? 간단하게. 3번 주제는 이제 왕도 정치. 그리고 설총에 대한 예찬이다. 자, 이렇게 되고, 여기 좀 칸이 없네? 네, 이렇게 써놔야겠다. 자, 그리고 나서 4번으로는 의의가 있습니다. 의의는 그 왕도 정치와 그리고 충신의 모습에 대한 교훈을 남긴다.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충신은 여기서 설총입니다. 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총이 얘기하는 충신이 또 있어. 그러니까 이게 설총이 화왕개라는 얘기를 해요. 설총이 화왕개라는 얘기를 신문왕한테 한 거야. 그래서 신문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충신들을 임용해야겠구나 해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는 이야기를 이익이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해되죠? 이익이, 그러니까 옛날 설총이라는 사람이 화왕개라는 거를 화왕개라는 이야기를 신문왕한테 들려줘. 그래서 신문왕이 그 얘기 듣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됐다는 이야기를 이익이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 속의 이야기인 거죠. 약간 뭐 액자식 구성이라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자, 특징, 설총의 화왕개가 모티프입니다. 두 번째, 말하는 일을 기준으로 세 가지 이야기 구조가 있습니다. 말하는 일을 기준으로 세 가지 이야기 구조가 나타난다. 그래서 임금과 설총의 이야기 얘기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설총이 얘기해주는 화왕개의 이야기, 화왕과 할미꽃, 그런 것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작가가 예상 독자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 임금과 설총의 그 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약간 작가 평가 같은 게 나오는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설총에 대한 예찬.
설총에 대한 예찬적 태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서 꽃이 의인함 표현이 있습니다. 의인함 표현. 그래서 임금과 신하의 도리를 조금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 볼 수 있어요. 이걸 꽃의 의인함 표현을 통해서 임금과 신하의 약간 그 관계라든가 도리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한다. 그래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작가가 개입해서 작가가 개입해서 약간 직접 제시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 드러냄. 요렇게 볼 수 있겠죠. 특징은. 그래서 화왕계를 바탕으로 지은 한시고요. 꽃이 이인하에서 화왕계에서는 이제 우의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른 도리를 정치해야 한다. 이런 걸 의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충간하는 신하와 충신의 말을 잘 겸허히 수용한, 충간하는 신하와 충신의 말을 겸허히 수용하는 왕의 모습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런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를 보면은, 자, 전각이 깊고 엄숙한데 전각은 임금님이 거처하는 궁전입니다. 신하가 앞에 있어. 이때 이 신하가 설총이 되겠죠? 설총이 앞에 있어. 임금을 위해서 화왕가를 노래했네. 그래서 임금을 위해서 이게 이제 창작 동기가 되는 거죠. 화왕계의 창작 동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작품의 창작 동기도 임금을 위해서 사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임금을 위해서는 화왕가의 창작 동기라고도 볼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다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화왕가를 이제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때 이 임금이 이제 그 신문왕입니다. 임금이 이제 신문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임금과 설총의 이야기다. 임금과 설총의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화왕가에 대한 내용, 화왕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화왕계에 이제 대한 내용이 나온다. 화왕이 봄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진홍색 연자색 꽃이 가지마다 분분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 진홍색 연자색 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그래서 화왕이 봄나라를 다스린다. 꽃의 의인화 하고 있는 거야. 일단 꽃의 의인화, 알겠죠? 의인화. 그래서 여기서 이 진홍색 연자색 꽃은 조금 부정적인 친구라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간신의 상징이야. 간신. 신긋 한 번 웃음에 온갖 교태가 생겨나니 간신의 행위와 태도라 볼 수 있겠고, 이것들은 모두 다 부정적인 거라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화왕의 마음을, 이 간신의 이런 교태를 통해서 화왕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화왕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볼 수 있어요. 임금의 마음이 잘못될까 염려했다. 임금의 마음이 약간 좀 잘못될까봐, 현혹될까봐 염려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충신의 충성의 태도라 볼 수 있어요. 걱정하는
충성의 태도. 누가 알리오? 올리오. 아니고요. 자, 누가 알리오? 골짝 속에 머리 허연 백두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 백두옹은 이제 할미꽃이라 볼 수 있겠고, 충신 군자를 상징하는 거. 긍정적인 친구가 되는 거죠, 얘가. 백두옹이 노성한 군자와 같은 부류다. 그래서 아주 많은 경험 쌓고 아주 군자다 이거죠. 뛰어난 인물이다 이거야. 보미와 온갖 잡초에 뒤덮여서, 이 잡초에 뒤덮여가지고 이 잡초들은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백두옹이 잡초들에 뒤덮여서 잘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왕이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덮여서, 그래서 충신의 출현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야. 천거할 길이 없으니 등용하기가 힘든 거야. 그것을 어이하겠니? 그래서 충신이 등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고 있다라 볼 수 있어요. 나라를 이룰지 엎을지는 일찍 구별해야 한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인재 등용을 빨리 해야 한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색황이 어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하리오의 색황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색에 빠져서 타락하는 거, 여자 좋아하고 그런 타락하는 것이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좋지가 않다.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색황과 대조되는 것이고,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을 이제 이거를 현인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 거야. 조언.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렇게가 너무 크게 했다. 요렇게가 이제 화왕과 할미꽃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한마디 미혹 풀린, 이 미혹이 이제 안 좋은 거였죠. 이게 풀렸다는 거예요. 신라의 임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문왕이야. 계림을 풍동시켜 태화를 이루었네. 계림이 신라를 이제 백성들이 감화시켜서, 그래서 태화를 이뤘다. 크게 태평성대를 이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산과 들을 다다니 꽃향기들을 모으니, 이 꽃향기가 이제 인재들이 되는 거고, 그 말을 듣고 인재들을 막 미친 듯이 모았다는 거야. 난송과 두약이 빽빽하게 섰다. 이렇게 충신들이 빽빽하게 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훌륭해라 당시 설총 스승이여 설총의 이름까지 부르면서 예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보물,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 여기까지는 이제 그 뒤의 이야기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뭐가 나타나고 있어? 화자의 평가,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뒤에 약간 직접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요약적 지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물 피리 소리에 온갖 풍파가 멎었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때 이 보물 피리 소리를 우리가 만파식적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만파식적에 의해서 이게 평화가 생겼다 이런 얘기인데, 이 만파식적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화왕가 이야기다라 볼 수 있어요. 화왕계라 볼 수 있습니다. 화왕계든 화왕가든 어쨌든. 그래서 화왕계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화왕가라 볼 수도 있고요. 화왕계라고도 볼 수 있다. 여기서 화왕계를 부른다 해서 화왕가가 돼. 또 화왕계를 부른다 해서 화왕가가 되는 거라서 화왕계를 설총이 얘기한 거 화왕계입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이제 여기서 위에서 보면 설총이 화왕가를 노래한다라고 얘기하거든. 이게 화왕계를 노래하다 라는 한자야.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화왕계를 노래했다 라고 이제 좀 얘기한다 보는 게 좀 더 맞습니다. 근데 뭐 화왕가라 보든 화왕계라 보든 이거를 굳이 따지진 않을 것 같아. 이걸 그냥 거의 동일하게 화왕계라는 이야기를 노래 부르는 걸 화왕가라고 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작가와 예상 독자의 이야기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작가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작가 평가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설총의 한마디, 설총의 이야기로 인해서 온갖 풍파가 이제 멎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설총의 업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설총의 업적. 왜냐면 설총이 쓴 거는 화왕개, 그리고 화왕가는 이익이 쓴 거예요. 이익.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왜 이렇게 썼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기 위군, 왕가, 화왕가가 뭐냐면은 임금을 위해서 이제 왕에게 화왕가를 불러줬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왜 화왕가를 노래냐라고 되는지 모르겠어요. 설총은 화왕개인데 뭐 저렇게 이제 해석이 일단 EBS에 나와 있으니 우리는 화왕가, 화왕개를 크게 따지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뒤로 넘겨서, 자, 설총이 그래서 화왕개를 쓴 거야. 삼국사기에 수록된 산문입니다. 자, 내가 아까 내신에서 뭐 장난칠 수 있다 했었죠? 모죽지랑가, 이 앞에 있는 거는 모죽지랑가인데, 모죽지랑가 삼국유사, 얘는 삼국사기의 화왕개, 그리고 화왕가는 해동악부. 내신에서는 이런 걸로 이제 문제 내는 경우가 좀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외워주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전혀 외울 필요 없어요. 절대 안 나옵니다, 이런 거. 그래서 화왕개는 삼국사기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이건 설총이 쓴 거고, 그리고 화왕가는 이익이 화왕개를 모티프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동악부에 나온 거고요. 화왕개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설총의 업적 예찬을 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면 돼요. 아까 그 중간에 있었던 내용, 그 화왕이랑 할미꽃에 나온 게 화왕개의 내용이야. 알겠죠? 그래서 충신의 모습을 얘기하고 왕도 정치의 추구를 이제 얘기한다. 왕도 정치는 아주 왕이 평화롭게 하는 그런 정치를 왕도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교훈 제시. 그래서 여기서 화왕이 신문왕이고 백두홍이 군자이자 충신, 그리고 이제 난송과 두약 이런 게 인재들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우국 충정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밑줄 친 다음에 이제 다음에 관련된 사자성어는 이런 거 내신에 나오죠. 그래서 우국 충정 이런 거 고를 수 있으면 좋겠죠. 네, 수능에는 절대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산과 들을 빽빽하게 늘어섰네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인재를 찾았다 이거예요. 인재 찾았다. 보물필이 풍박, 화왕개가 이제 평온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내가 여기서는 근데 화왕가랑 화왕개를, 이 시 자체에서는 화왕가랑 화왕개를 구분을 좀 대충 때려가지고 그런 거지, 사실 정확하게 화왕개가 맞는 거예요. 여기서도. 알겠죠? 정확하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설총이 이제 학문에 뛰어나고 설총 신문왕에게 우화를 가르쳐 들려줌으로써 이제 신문왕의 반성과 다짐을 해서 그거를 이제 설총에 관해 후대 전하는 말, 요 정도로 화왕개가 이제 있는 거고, 화왕개는 요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문왕과 설총의 이야기를 쓴 게 화왕개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모티프로 바꿔서 얘기한 거다 알아볼 수 있어.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익의 화왕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